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NCS 교재 쇼트 용접 재료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교재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사이트요. www.ncs.go.kr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교재 쇼트 용접 재료 준비 교재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NCS의 뜻을 먼저 알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여러 분 들으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NCS라는 것은요. 국가가 산업 현장에서요. 필요한 세 가지의 어떤 지식, 기술, 소양을 이제 정리한 책이라 이런 교재라는 뜻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 용접 같으면은 실제 용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소양은 직장 생활에서의 필요한 태도,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소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국가에서 표준화를 해놨어요. 표준화된 내용이 이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의 부분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 아마 이해가 되도록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오늘은 CO2 용접 재료 학습 두 번째 용접 와이어 준비하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O2 용접은 용접 와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접봉 자체가 와이어 형태로 이런 릴이라 그죠? 릴, 스폴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릴에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용접 와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재 재질 및 작업성에 맞는 와이어를 선정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이 모재에 대해서 나왔어요. 모재에 대해서 쭉 나왔기 때문에 그 모재의 어떤 재질에 맞는 와이어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용접부 이음 형상에 맞는 와이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음의 형상 여러 가지 있었죠. 뭐 글로브 홈이라든지 필렛이라든지 아니면은 맞대기 중에서도 뭐 I형, V형, 뭐 U형 여러 가지 있었죠. 이런 거에 맞는 와이어를 선택할 수 있다. 용접 재료 및 두께에 맞는 와이어 지름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 재질이요. 모재 두께가 얇을 때는 와이어 지름도 적어야 되겠고요. 두께가 두꺼울 때는 당연하게 지름도 두꺼운 것이 용접이 잘 되죠. 그래서 두께에 맞게 재질의 두께에 맞는 와이어 지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접 와이어, CO2의 용접 와이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리드 와이어 하고요. 플럭스 코드 와이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이 솔리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외관의 색깔이요 구리 색깔입니다. 동도금을 했기 때문에 구리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럭스 코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 플럭스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용재랍니다. 용재 이렇게 하나의 피복제 이런 뜻인데요. 이 피복제의 색깔이 대부분 조금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약간 외관이 검게 보여요. 그것이 이제 플럭스 코드 와이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플럭스 코드 와이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솔리드 와이어의 특징과 이제 현장에서는 플럭스 코드 와이어를 플럭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 코드 와이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알아두셔야지 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용접용 와이어에 대한 지식에서요. 용접의 종류라 했는데요.
용접은 모재를 녹여가지고요. 모재, 용접해야 되는 모재가 완전하게 녹은 상태에서 용접봉과 같이 용융이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용접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용접을 용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크 용접, 아크를 일으켜서 아크 열에 의해서 용접하는 것이 아크 용접이고요. 가스 용접은 LPG나 그 다음에 뭐 수소, 뭐 메탄, 아니면 아세틸렌, 프로판 이런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요 용접하는 것을 가스 용접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용접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용접은 이 아크 용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아크를 또 두 가지로 이제 구분했어요. 전극 비소모식, 비란 말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극 소모식. 소모식하고 이제 비소모식의 차이가 뭐냐면요. 용접봉, 뭐 용가제 이렇게 했죠. 용접봉이 녹으면서 용접되는 것은 이제 소모식이라 해요. 이런 것이 보면은 피복 아크 용접, 이것이 이제 전기 용접이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아크 용접, 전기 용접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머지드 이제 용접, 요거는 이제 특수 용접 중에서 자동 용접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메탈 아크 용접, 플라즈마 용접, CO2 가스 아크 용접, 스터드 용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모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접봉 자체가 바로 녹으면서 용접이 되는 이런 것이고요. 비소모식 같으면은 이 따로 용접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치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GTAW. 요것을 예전에는 TIG라 했어요. 티그 용접. 뭐 요거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티그 용접이 바로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알곤 용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알곤 용접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는데 조금 아시는 분은 그 당시에서도 티그 용접이라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 티그 용접이라 말을 쓰시면 뭐 저도 되기는 되겠죠. 되는데 쓰시지 마시고 새로 바뀐 GTAW 가스 텅스텐 아크 웰딩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스 텅스텐 이 가스라는 게 뭐냐면은 알곤가스 우리가 불활성 가스라고 해요. 알곤가스와 그 다음에 T 텅스텐이죠. 이제 불활성 가스인 알곤하고 텅스텐 용접봉을 이용해서 아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된 이 아크열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팁이죠. 여기서 아크열이 발생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따로 별따로 이제 용가제, 용접봉을 이렇게 해서 이 용접봉을 이 아크열로 용접봉을 따로 녹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제 텅스텐 봉은요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손보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비소모식 이런 뜻이 바로 이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아크 용접이라고 있어요. 비피보 용접봉 중에서 요 용접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원자 수소 용접도 그래요. 원자 수소 용접 같으면은 이 토치에 지금 가스 텅스텐은 텅스텐 봉이 한 개가 있는데 원자 수소 같으면 텅스텐 봉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원자 텅스텐 봉에서 아크가 발생해서 이제 모재, 재질을 녹이고 용접봉을 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아마 여기 있는 GTAW 정도가 많이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요 탄산 아크라든지 원자 수소는 이제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뭐 하는 데가 뭐 용접기는 있지만서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연성 가스로 아세틸렌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제 프로판, 수소는 이제 그렇게 쓰는 데가 또 없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가스 용접은 아세틸렌 가스하고 산소를 쓰든지 아니면은 프로판하고 산소 아니면은 요 프로판은 우리가 LPG라 또 이렇게 하잖아요. LPG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또 가스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가스 용접은 우리가 이제 동용접, 구리용접, 동간 이렇게 말하는데요. 동간 용접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
기타 용접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특수 용접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튜브 아크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특수 용접에 들어가요. 그래서 테르믹 용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기가 없는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요. 플라즈마 제트, 보통 우리가 플라즈마 용접 이렇게 많이 하죠. 아주 고열로, 한 10,000도 정도 되는 고열로 용접하는 거. 일렉트로 슬래그라든지 일렉트로 가스, 이것도 아주 특수한 쪽에 씁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빔, 레이저 용접이죠. 여기는 빠졌는데 초음파 용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도 기타 용접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CO2 가스 아크 용접을 보겠습니다. 이 CO2 가스 아크 용접은 CO2 가스를 이용하고 아크를 발생해서 용접에 이용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CO2 가스 아크 용접.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게 앞에 나왔듯이요. 용접봉 두 가지가 나왔죠. 솔리드하고 그 다음에 플럭스 코어라 했죠. 솔리드 와이어를 이제 이야기할 때는 GM요. GMAW라고 써요. 그 다음에 플럭스 코드 C요. 그 다음에 아크 웰딩. 플럭스 코드 아크 웰딩. 이렇게 해서 FCAW 써요. 그래서 CO2용, 예전에는 그냥 CO2 용접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합쳐서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이 용접봉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GTAW, FCAW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용접을 이제 지금 배우시니까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GTAW, 솔리드 용접봉으로서는 CO2, FCAW, 플러스 코드 이제 와이어를 쓰는 이제 CO2 용접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은 제대로 배운 그런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GMAW나 FCAW나 같은 용접기인데요. 같은 용접기에 이런 이제 와이어, 용접봉만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용접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먼저 이 CO2 가스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용재라 해가지고요. 하나의 용접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CO2 가스 아크 용접은 기본적으로 용가제로 작용하는 소모성, 앞에 이제 소모성이라는 것은 이 와이어 자체가 바로 이제 녹으면서 용접이 되니까요. 소모성 전극 와이어를 일정한 속도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용융지는 아크 열에 의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쇠가 녹아요. 쇠가 녹은 요 동그란 요 이제 자리를 가지고 용융지랍니다. 용융지에 송급하면서 전류를 통해서 와이어와 모재 사이에서 아크, 그러니까 와이어는 용접봉이 되겠죠. 와이어하고 모재, 철판 사이에 아크가 발생되도록 하는 용접이다. 그리고 이 와이어는 연속으로 공급되죠. 연속으로 공급되는 와이어가 아크의 높은 열에 의해서 용융이 되어서 아크 기둥을 거쳐서 용융지로 이행합니다. 용융지에 들어가죠. 녹아서 들어간다를 이행한다 이렇게요. 녹아서 들어가고 이 용융 부위는 가스 노즐을 통해서 공급되는 가스 보호가스에 의해서 주위의 대기로부터 간다. 그래서 요게 이제 노즐이 이렇게 있어요. 안에 이제 팁이 있고요. 팁에서 이제 와이어가 나와요. 와이어가 나와서 이 철판입니다. 이게 철판인데 철판에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크 열이 발생합니다. 이 아크 열에 의해서 이 모재가 이렇게 동그랗게 녹죠. 요것을 가지고 여기서 용융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융지가 생기니까 발생이 하니까 이 와이어가 녹아요. 녹아서 이렇게 쫙 퍼지죠. 이렇게요. 이렇게 퍼지는데 그러면은 요 용접이 되는 요 지금 용융지 부근을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로 요 CO2 가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CO2 가스가 이 노즐에서 쭉 나오죠.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서 이 근처를 CO2 가스로 채워 넣어요. 그러면은 용접되는 이 부위가 이제 CO2 가스에 보호가 되면서 용접이 정상적으로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CO2 가스가 만일에 안 나오게 되면은 공기하고 이게 접촉이 돼요. 공기하고. 공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하고 이 용융된 요 부위가 접촉이 되면 우리가 산화작용을 한다 해요. 산화작용. 산소하고 화합한다 이런 말인데요. 산화작용이 되면은 용접했는 이 피드에 이렇게 구멍이 이제 빠끔빠끔 생겨요, 자체가요. 그래서 CO2 가스 용접을 하다가 CO2 가스가 떨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용접될 때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빠끔빠끔해서 엉망이 되죠. 용접 자체가 안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티그 용접도 똑같아요. GTAW도 이제 알곤가스를 쓰는데 알곤가스가 만약에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CO2하고 똑같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불활성가스 금속 아크 용접과 같이 이 불활성가스 금속 아크 용접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티거 용접, 그 다음에 가스 텅스텐 아크 웰딩, 그러니까 GTAW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불활성가스 금속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곤가스를 사용하는 이제 용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요 이제 불활성가스 금속 아크 용접은 안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불활성가스 금속 아크 용접을 따로 MIG라고 쓸 때 있어요. MIG. 그래서 미그 용접이다 이렇게 썼고요. CO2 용접을 예전에는 MAG라고 썼어요. MAG. 그래서 요 불활성가스 금속이 바로 M이 돼요. M. 메탈 M이 됩니다. M. 그래서 미그 용접은 이제 알곤가스를 쓰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CO2는 MAG 해가지고 이제 마그라 했어요. 마그 용접. 근데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공식적으로는 마그, 요거는 이제 미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미그하고 마그는 용접기가 모양이 같아요. 같은 모양인데 요 MAG 같은 경우는 CO2 가스를 이제 보호가스로 사용했고, 이제 미그 용접 같은 경우는 불활성 가스인 알곤 가스를 보호가스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스 자체가 서로 달랐다는 뜻이죠. 방법은 같은데 가스가 다른 것이 요 불활성 가스 금속하고 CO2였습니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 대신, 그러니까 요 불활성 가스가 알곤이라 했죠. 알곤 가스 대신에 CO2 가스를 사용한 용극식 용접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MIG 미그 같은 경우는 거짐 뭐 용접기는 있는데요. 거짐 안 쓰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전류죠. 용접 전류 보통 하는데 이 용입이란 것은 앞으로 이제 용접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용입은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철판이 이 정도 두껍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 이제 용접을 했을 때 철판이 녹죠. 철판이 이렇게 녹았어요. 이렇게요. 자, 요 녹은 요 깊이가 있겠죠.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입이랍니다. 철판이 녹은 깊이가 용입이 돼요. 그래서 이 철판이 많이 녹고 적게 녹는 것은 바로 전류값이란 거죠. 전류가 높아지면 당연하게 용입이 커져요. 전류를 높게 하면 당연히 밑에가 많이 녹겠죠. 철판이요. 그리고 비드의 형상을 결정하는 것은 용접 전압입니다. 용접 전압. 보통 이제 이제 전류도 용접 전류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깊이를 나타내는 것은 용접 전류이고, 그 다음에 비드의 모양, 이렇게 용접했을 때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거, 이 폭이라든지 높이 같은 이런 그것은 바로 전압을 가지고 한다. 전압이 높아지면 비드가 폭이 넓어져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크면은 기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융 속도는 아크 전류의 거의 정비례하여 증가하여 용접 속도가 빠르면 모재 이별이 감소하여 용입이 얕아진다. 속도가 이게 그죠? 속도하고 전류값하고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값이 이제 높아지면 당연하게 용융 속도도 이제 빨라지겠죠, 그죠? 빨라지고 반대로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용접 속도가 빨라지면은 열이 감소해 가지고 용입은 적어져요. 요 녹는 거죠, 그죠? 빨리 용접을 하면서 쫙 지나가 버리면은 당연하게 밑에가 많이 안 녹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용입이 얕아지는 것이 정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CO2 가스 아크 용접의 종류에서요, 용극시라 이렇게 했는데요. 용극식은 모재와 금속 전극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용접열로 전극과 모재를 용융하며 용접 금속을 형성하는 것을 금속 아크 용접이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방식은 용접을 용극식, 이 방식의 용접을 용극식이라 하고 피부 아크 용접법, 스모지드 아크 용접법,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법, 쇼트 실드 아크 용접법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금속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뭐 용접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여기서는 CO2 같으면은 와이어라 되어 있는데 이 와이어가 아니면 용접봉이 이제 아크 열에 의해서 녹아서 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금속 아크 용접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금속 아크 용접법의 종류는 여기 말하는 피복 아크, 스무지드 아크,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CO2 실드 아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금속 아크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솔리드 와이어, 그 다음에 이제 CO2를 요거는 솔리드 와이어 CO2 법은 100%의 이제 CO2 가스만 쓰는 것이고요. 이번에 솔리드 와이어 혼합 가스는 CO2하고 산소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이제 세 가지가 있네요. CO2하고 산소를 혼합해서 쓰는 혼합가스, CO2하고 알곤을 섞어서 쓰는 혼합가스, 그 다음에는 또 세 가지를 다 섞었네요. CO2, 알곤, 산소 세 가지 가스를 섞어서 하는 거. 근데 실제로 봐서는요, 이 혼합가스법은 아주 좀 특별한 용접에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CO2 가스로 이제 뭐 철판이라는 쇠 종류를 용접하죠. 그런데 쇠 종류를 용접할 때는 사실은 이 100%의 CO2로 대부분 돼요. 근데 이 재질, 우리가 용접해야 되는 재질이 좀 특별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복잡하죠, 그죠? CO2 한 개를 쓰다가 또 옆에 산소를 다시 써야 되고 혼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코올도 써야 되고 그러면 아주 좀 복잡한 이런 방법이 되겠네요. 세 번째, 용재가 들어있는 와이어 CO2법. 이 와이어 이제 CO2법은 용재가 들어있다 했어요. 요것을 가지고 앞에 나왔던 프록스 코드 이제 와이어 이런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용재가 이제 와이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재가 있다는 것은 용접 후에 슬래그가 발생해요. 우리가 현장에서는 뭐 용접동이라고 해요. 시커멓게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슬래그를 용접 후에는 틀어줘야 돼요. 앞에 나왔던 피부 아크 용접은 반드시 우리가 용접하고요. 슬래그를 틀어주죠. 그죠? 깨끗하게 틀어줘야지 용접했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리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슬래그가 그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 후에 그냥 바로 이제 뭐 털기 없이 바로바로 용접이 끝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뭐 종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극식, 이제 비용극식이 나왔는데요. 탄소아크에 의해서 용접열을 공급하고 용착금속은 별도로 용과제를 사용하여 이것을 녹여 공급하는 것을 탄소아크 용접이란다. 이 방식의 용접을 비용극식 용접법이란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전극봉, 용접봉이라는데요. 이 전극봉은 열만 공급해요. 열만 공급하고 자기 자체는 녹질 않습니다. 그 별도로 이제 별도로 용과제를 왼손에 들고 이제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양손을 쓰는 거죠. 오른손에서는 우리가 토치라는 그 용접 장치를 들고 이제 모재를 녹이고요. 왼손에서는 용접봉을 들고 이제 모재가 녹으면은 이제 같이 이제 용융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을 이제 비용역식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입니다. 그래서 이 불활성 가스 아크 텅스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서 뭐 알곤 용접이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류가 뭐 탄소 아크, 텅스텐 아크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사실 크게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쇼트 용접의 원리는 앞에 쭉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즐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있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팁이 있어요. 여기는 뭐 콘택트 팁이라 해야 되는데 뭐 보통 이제 쇼트 팁 이렇게 하죠. 팁이 있고 팁 사이에서 이제 와이어, 금속 와이어가 쭉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 금속 와이어가 그리고 이제 노즐의 이 통 있죠? 요 면에는 CO2 가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어, 와이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모재하고죠. 모재하고 접촉이 되면은 이제 아크가 발생해요. 아크가 발생해서 이제 이 모재도 녹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와이어도 같이 녹습니다. 녹아서 요것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요것을 우리가 이제 용적이라 해요. 용적. 용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용어 설명들도 나중에 이제 할 테니까요. 이제 미리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모재 두 개죠. 양쪽 모재가 녹고 여기에서 나오는 와이어, 이 용접봉이 이제 녹는 거, 같이 녹는 것이 용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용접이 이렇게 센물이 이렇게 높이가 쌓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 모재는 지금 접지가 마이너스가 돼 있고, 그다음에 Y는 플러스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배우시는데 직류 이제 뭐 전극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타납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의 장단점을 보죠. 먼저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이 사실은 단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요즘 현장에서 공장에서는 이 CO2 가스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갑은 불활성 가스 중에서 용접함으로 산화 및 질화 현상이 없고, 산화란 것은 산소하고 이제 화합을 하는 것이고요. 질화라고 하는 것은 질소하고 화합을 합니다. 공기 중에서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화합을 한다든지 질소하고 화합을 하면은 용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CO2 가스가요. CO2 가스가 공기를 차단을 하기 때문에 산화라든지 질화 현상이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수소 함유량도 다른 용접에 비해서 대단히 적으므로 우수한 용착 금속입니다. 이 수소가스가 만약에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용접되는 강도가 이제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 불활성 가스 아크 CO2 용접 같은 경우는 수소가스량이 적기 때문에 우수한 용착성 금속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용접이 되고 나서 잘 안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균열성이라 이렇게 둬야 합니다. 예. 용접되고 나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용이 되죠. 다음은요. 용접 전류 밀도가 크므로 용입이 깊고 용접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 속도가 다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렴한 CO2 가스를 사용하여 가는 철사죠. 가는 와이어로 고속 용접을 가능하고요. 수동 용접에 비해서 용접 비용이 저렴하다. 뭐 가스비도 싸고 그 다음에 와이어도 이제 소모가 적어요. 자체가 일반 우리가 피부 아크 용접은 용접봉을 이제 길이가 이렇게 긴 거를요 끝까지 사용을 못하죠. 어떤 사람은 뭐 진짜로 3분의 뭐 1 쏘고 버리고 2분의 1 쏘고 버리고 이 끝까지 다 안 써요 사람들이. 근데 이 와이어 같은 경우는 20kg짜리 이렇게 있으면은 거진 끝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버릴 게 잘 없어요 용접봉 자체가. 그 다음에 아크 극히 안정되고 스펙트가 적고 이 스펙트는 앞에도 이제 몇 번 이야기해 드렸죠. 용접할 때는 이제 우리가 불똥이 튄다 그죠? 이 불똥이 바로 이제 스펙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시 아크의 시공이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 용접은요. 우리가 이제 이 용접 자세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F라고 하는 아래 보기 자세,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수평 자세, V라고 하는 수직 자세,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위보기 자세.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자세를 가지고 뭐 네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도 전자세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다면 또 전자세를 해요. 그래서 뭐 전자세는 이런 네 가지 아래 보기, 수평, 수직, 위보기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조작이 용이하고 여러 집중이 좋고 그래서 능률이 좋다. 밥은요, 용접 준비 및 작업이 비교적 간단하고 용접 자동화가 용이하다. 우리가 로봇 용접 이렇게 해요. 이 로봇 용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CO2입니다. CO2의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것이 쭉 나오고 끝에 부분을 이제 로봇 팔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요. 이거 만들기 나름이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팔이 이제 뭐 이렇게 관절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기가 필요한데 용접을 팍팍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자동화 용접은 CO2 용접의 이 끝부분, 그죠? 토치 끝부분을 변형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로봇 용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도 있어요. 용접 와이어 자체는 가늘죠. 가늘지만 와이어 노즐은 비교적 커서 용접부에 접근하기가 곤란한 위치에서는 작업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나중에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여기서 보면 이런 식이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좀 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스위치 있어요. 여기 좀 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자체가 이게 딱딱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곤란한 위치죠. 이 위치가 이제 면적이 좁은데 이런 데서 만약에 하면 이 자체가 안 들어가요.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가 약간 넓어야지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 풍속이 2m/s 이상의 경우는 이제 용접이 되면서요. 용접되는 요 자리에는 CO2 가스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CO2 가스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앞에처럼 이 용접이 안 되고 기공이 이제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공이 발생하는 것을 블로우홀이라고 합니다. 블로우홀 아니면은 또 슬래그 혼입이 또 될 수 있다. 그래서 방풍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 바람이 이제 불 때는 이걸 막아야 되겠죠. 바람을 막아주는 장치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2 유량을 조절하면 5m/s까지도 작업이 가능하다. 유량 자체를 이제 높이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10에서 유량을 한 15를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0이라든지 25 아주 유량을 높이게 되면은 이제 바람에 이 CO2 가스가 날려가지를 않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이 유량이 이제 뭡니까 올라가면은 CO2가 많이 나와요. CO2의 소모량이 많다 이런 뜻이죠. 차라리 유량 조절보다는 앞에 나왔듯이 이제 뭔가 방풍 장치를 하는 것이 더 편하겠죠. 다음은요. 고온 상태의 악화로 인해서 재질의 변형, 잔류 응력이 존재하기가 쉽다. 재질이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CO2가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용접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이 고온에 의해서 이제 약간 변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용접 피더 외관은 비교적 거칠어요. 거칠고 복합 와이어 방식은 좋은 피드를 얻다.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솔리더 있죠. 솔리더 용접봉은 이 따로 이제 보호되는 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모양이 좀 거칠게 나와요. 예쁘게 안 나오는데 복합 와이어 방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프룩스 코드 이제 와이어, 프룩스 용접봉 같은 경우는 어, 용재가 있죠. 용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2 가스로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용재도 같이 보호가 돼요. 두 가지 방식으로 같이 이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비더 모양이 훨씬 더 솔리더보다는 프룩스가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 뜻이 요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솔리더 와이어와 프룩스 와이어의 이제 용접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와이어의 이제 원리를 보시면요. 솔리드 와이어는 프룩스를 내장하지 않고 이 프룩스를 우리말로 하면 용재라고 해요. 용재, 뭐 피복제, 용재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용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용해, 압연, 뭐 신선 과정을 거쳐서 제조된 중간에 비어 있지 않고 완전히 금속으로 깍채서 그러니까 이뭐 와이어, 철사가 전체 다가 이제 꽉 쇠로 차 있단 말이겠죠. 금속으로 채워진 와이어를 만든다. 근데 이 쇠가 철사처럼 이렇게 뭐죠? 이렇게 굽혀가지고 잘 굽어지지 않아요. 말 그대로 조금 단단한 쇠요. 조금 단단한 쇠가 바로 이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솔리드 와이어. 일반적으로 전도성 및 방청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에 구리 도금을 한다. 자, 이것을 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솔리드 와이어의 색깔이 구리 색깔이라 제가 했어요. 왜 구리 색깔인가 하면은 이 철사 와이어 표면에다가 구리를 도금을 했습니다. 도금하는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전도성,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방청성, 부식 방지죠. 부식 방지. 네. 전기가 잘 통하고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구리 도금을 했다. 요거 이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솔리드 와이어는 주로 연강, 그 다음에 고장력강, 그 다음 내열강 이런 쪽에 용접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일반적인 모든 이제 철,
탄소광이라든지 모든 처리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이런 용접봉이 이 솔리드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솔리드 와이어의 선택에서요, 사용되는 용접 와이어 직경이 0.6에서 2.4인데 용접 와이어의 표면은 전기 전도성, 방청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리 도금되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도금 방법에는 화학 도금, 전기 도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전기 도금이 좀 훨씬 더 접착이 좋고 우수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기 도금으로 이제 구리를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쭉 해서 고전류 용접에는 전기 도금을 선호한다 있죠. 네, 대신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죠. 용접 와이어는 용착 금속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접 와이어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용접 와이어 선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요. 기본 사항입니다. 모재 화학 성분을 알아야 돼요. 모재마다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모재의 기계적 성질을 또 알아야 되고요. 사용할 보호가스를 또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접 위험의 형상, 확실히 글로버하고 필렛이라고 했죠. 맞대기를 할지 필렛 할지요. 사용 또는 규격에 요구되는 요거는 규격, 사용 또는 적용에 이제 요구되는 규격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스디 7025라는 금속이 있어요. 금속이 7025는 연강 및 고장역강용 미거 용접 솔리드 와이어가 되는데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용접을 할 때에 밑에 보시면은 표기가 나왔죠. 자, 7016의 표기 방법인데요. YGA-50,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0 이렇게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먼저 Y는 뭐냐면은 와이어 이제 용접 와이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솔리드 이제 철사처럼 되어 있는 CO2 용접봉이라 이런 뜻입니다. Y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G는 가스 실드 아크 용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내후성요, 내후성 강용. 그 다음에 50은 이제 용착 금속의 최소 인정 강도입니다. 최소 인정 강도가 50. 이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 퍼 미리미리 제곱이 되겠고요. W는 와이어의 화학 성분을 말하고요. 1.2는 이 와이어의 지름을 말해요. 와이어 지름이 1.2mm. 20은 와이어의 전체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mm의 지름에 20kg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 기호를 이제 보고 내가 필요한 용접, 솔리드 와이어의 용접봉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표기를 볼까요? YGW, 그 다음에 11 이렇게 돼 있죠. Y는 이야기해서 와이어 용접봉, 그러니까 CO2 용접봉이라 이런 뜻이고요. GW는 마그 용접봉, 마그는 앞에도 있죠. MAG, CO2를 우리가 이제 마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MAG가 마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CO2 용접봉이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11은 보호가스의 주요 강종 및 와이어 화학 성분이 11번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11번의 화학 성분이 따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번의 화학 성분을 보면은 요런 성분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YGW의 이제 11에서부터 지금 여기 보면은 22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실 게 뭔가 하면요. 이 보호가스를 어떤 걸 쓰는가 요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CO2 용접, 솔리드 용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11에서부터 14번 사이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호가스를 100%의 CO2를 써요. 이 나머지 밑에 보시면 요것도 100%의 이제 CO2를 쓰긴 써요. 나머지 지금 15, 16, 17은 80%의 알곤하고 20%의 CO2. 21, 22은 요것도 맨 비슷하지만서 요것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알곤이 80, CO2가 20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은 CO2하고 알곤을 같이 섞어서 용접하는 데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은 15번에서부터 22번 요거는 이제 쇼트로 전용을 쓸 수 있는데 그죠? 쓸 수 있는데 원칙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에서 22번까지는 CO2 용접봉이 뭐 크게 쓰는 데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에서 14번까지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적용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강이죠. 탄소강은
뭐 강연강이라든 인장 강도가 490 뉴턴 퍼 밀리미리 제곱의 고장력. 여기 뉴턴 퍼인데요.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9.8 뉴턴에 퍼 밀리미리 제곱 있죠. 요것이 보면은 우리가 보통 킬로그램으로 많이 쓰면은 1kg에 퍼 미리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1kg 퍼 미리 제곱이 9.8 뉴턴 퍼 미리 제곱이라요. 그러니까 요 9.8이나 어떤 분은 9.8이나 뭐 사실은 10이다 뭐 이렇게 해서 1kg 퍼 미리 제곱을 그냥 10뉴턴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자체가. 그러면 계산하기 아주 빨라져요. 그러면 490 뉴턴 이렇게 뿌리면요, 사실은 이게 뭐 감이 잘 안 오죠. 대강 뭐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뭐 킬로그램 단위를 많이 써서 뭐 1kg 이렇게 하면 대강적으로 이 압력이 얼마 아니 그러니까 요 460 뉴턴 퍼 미리미리를 예를 들어서 요 킬로그램 퍼 미리미리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9.8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암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10으로 나눠주면 쉽죠. 그럼 10으로 나누면 뭐 요거 찍으면 돼요. 49죠. 그러면 490 뉴턴 퍼 미리미리 제곱은 10으로 나눠서 49kg 퍼 미리미리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요. 이렇게 해도 큰 관계 없어요. 근데 10으로 나눌 때하고 49.8로 나눌 때는 수치가 한 개가 차이가 날 때 있어요. 49짜리가 9.8로 나누면 약 49가 아니고 한 50 나올 거래요. 50kg. 그러니까 49나 50이나 뭐 정밀하게 따지면은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대강 수치를 알 때는 뭐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산기 없을 때는 그냥 끝에 있는 요 한 자리 있죠. 유턴에서 마지막 끝자리 하나를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서 그냥 49kg 퍼 미리미리 정도가 바로 요 490 뉴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빠르죠. 요것도 똑같죠. 요 정도 이거면 애매하니까 요거 이제 버려버려요. 그러면 한 59kg 퍼 미리 59kg 퍼 미리 제곱이 이쪽에 사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암산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합금 원소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철강 재료를 용접할 때 사용하는 용접 와이어들은 몇 가지 합금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합금 원소들의 주요 기능은 용융지어 탈산과 용접 금속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알곤과 산소, 혼합가스, 알곤하고 산소는 보통 1에서 3%입니다. 혼합가스나 알곤이 적은 CO2 가스를 혼합해서 용접할 때 용접 금속의 화학적 성분은 용접 와이어의 성분과 유사하다. 그러나 CO2만을 용접가스로 사용할 때는 주소라든지 망간과 같다. 탈산계 원소들은 슬래그하여 상당히 감소되므로 보호가스와 용접 와이어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게 된다. 영광 및 고장력 강용 용접 와이어에 첨가되는 여러 합금 원소들로 특징은 다음한다. 자, 앞에서도 몇 번 그죠? 이 고장력 강용이라 말이 나왔죠. 그죠? 이 고장력 강이라는 것은 강도가, 이 고점은 높다 이런 말이죠. 강도가요, 이 장력, 강도가 높은 이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높은데 이 기준이 있어요. 50에 kg에 퍼 미리미리 제곱. 인장 강도죠. 이 철강이요, 이 강이요, 탄소강이 50kg per 미리미리 제곱의 강도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고장력강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력강은 강도가 50 이상인 것이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뉴턴으로 바꿀 때는 앞에 나왔듯이 490 뉴턴 per 미리미리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90 미리미리 이상의 강도가 있는 탄소강들이 바로 고장력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장력강에 대해서 이 최저 인증 강도 이 수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서는 50으로 많이 나왔고요. 지금은 아마 뉴턴을 쓰게 되면 490 뉴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규소 같은 경우는요, GMAW 가스메탈 아크 웰딩 해가지고 이 가스메탈 아크 웰딩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솔리드 이렇게 조금만 솔리드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으로서 탈산제로서 이제 규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탈산이라는 것은요,
산소를 제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규소 자체가 용접이 되면서요. 이제 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규소는 이제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소, 용착금속의 규소량이 증가하면 용접 강도가 증가하지만 대신에 강도는 증가하면 강도하고 항상 인성이나 연성은 반대로 돼요. 강도가 증가할 때는 연성하고 인성은 반대로 감소가 됩니다. 항상. 반대로 요것이 증가하게 되면은 요거는 또 반대로 감소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망간은요. 일반적으로 탈산재 및 강도 증가의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연강 용접 와이어는 1에서 2% 정도가 이제 이 망간이 있습니다. 이 망간 함량이 증가하면은 용접 강도도 이것도 똑같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대신에 고온 균열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망간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제 균열이 발생하게 돼요. 고온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라든지 Ti, 티탄, 뭐 지로륨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요 4번 C를 보죠. C, 탄소. 탄소는 어느 원소보다 구조적 및 기계적 성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원소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 함유량은 0.05에서 한 0.12% 범위인데 이 범위와 값은 용착 금속의 인성, 변성, 그 다음에 기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필요한 강도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원소가 이 탄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니켈, 크롬, 에모, 몰리브덴은 스테인리스 강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합금 강에서 부식성, 내부식성과 기계적 성질을 위해서 여기 니켈, 크롬이 이제 강도를 많이 높여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강도가 높은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금속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와이어 보관 보겠습니다. 이제 스폴, 스폴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은 백색이죠. 이게 백색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림을 다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와이어가 이렇게 감겨 있는데 재건조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솔리드는 재건조가 안 돼요. 브록스 코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재건조가 됩니다. 그런데 솔리드는 재건조가 안 돼요. 그래서 와이어 표면에는 동도금 혹은 특수한 표면 방청 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방청도는 흡습이 어렵지만 왜냐면은 방청이 되어 있어 이제 동으로요 구리로 이제 방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습기를 잘 먹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습기가 많은 곳에 장시간 방치를 하면은 와이어 표면에 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습기가 많은 장소에 장시간 방치를 하면 안 되고요. 만일에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걸 재포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비닐로 딱 싸야 돼요. 물기, 습기가 안 들어가게. 그리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록스 코드 와이어. 그래서 코드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상인데 여기 좀 길죠. 그래서 프록스 이제 와이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GMAW와 같은 가스 메탈 아크 웰딩 이런 말인데 앞에 나왔던 이제 솔리드스는 이제 우리 CO2 용접기죠. 같은 용접 장치, 같은 장치와 같이 합니다. 근본적 차이는요. 용접에 사용되는 와이어죠. 솔리드 와이어, 프록스 코드 와이어 차이는 이 프록스 코드 와이어는 이 용접봉 그죠? 와이어 안에 내부에 프럭스가 채워져 있어요. 이 안에가 아주 이제 눈으로 보면 이게 아주 작은데요. 요 중간에 요 구멍이 비 있어요. 이게 요 속에 이제 프럭스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프럭스가 채워져 있는데 사실은 눈으로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요 지름이 보통 1.2라든지 이렇게 쓰는데 요 지름이 1.2짜리를 눈으로 봐가지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프럭스가 채워져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채워져 있어요. 아주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프록스 코드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종류로는 별도의 보호가스가 없이 용접할 수 있는 차체 보호 프록스 코드 와이어, 자체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보호가스를 사용할 때는 보호가스 프록스 와이어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보호가스가 필요할 때는 보호가스 브록스 코더, 보호가스가 필요 없을 때는 자체 보호 브록스 코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용접봉의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솔리드 와이어, 그 다음에 프록스는 자체 보호하고, 자체 보호는 CO2 가스가 필요가 없어요. 가스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이제 이 와이어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2 가스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보호가스 프록스. 근데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안 써요. 대부분이 요거 씁니다. 보호가스 프록스 코드 와이어. 이렇게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에다가 또 CO2 가스로 또 보호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리드 와이어 한 개하고 요즘 프록스 코드는 보호가스가 있는 것 이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속도를 보죠. 장점이 뭐죠? 용착 속도가 9,000g/h. 이걸 킬로그램 하면은 어떻게 되죠? 9kg per hour죠. 9kg.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9kg 정도의 용접봉을 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실드 금속 아크 앞에 나왔던 이제 우리 솔리드 있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우리 피복 아크죠. 피복 아크 제가 착각했는데 피복 아크 이제 용접 우리가 말하는 전기 용접. 전기 용접봉 같은 경우는 3,000g입니다. 3kg이다. 전기 용접봉으로 1시간 동안에 3kg의 용접봉을 쓴다 이런 말이고요. GMAW 이거는 앞에 나온 솔리드였죠. 솔리드는 5kg을 써요. 5kg. 그러면은 전기 용접봉으로 1시간에 3kg를 쓸 때 지금 여기는 프록스 코드 같으면 9kg 써요. 3배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솔리드 같은 경우는 5kg, 약 뭐 2배 조금 덜 되지만 약 2배라 봅시다. 2배를 써요. 그러면은 전기 용접봉으로 한 사람이 1시간에 뭐 3kg 쓸 때 프록스 코드는 9kg 쓰니까 세 사람의 목을 한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프록스 코드 와이어로 한 사람이 용접할 때에 전기 용접은 세 사람이 해야지 이 따라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3배 아니면 지금 솔리드 같으면 2배 정도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장에서 사용할 때는 이게 좋죠. 그죠? 이게 아주 좋아요. 근데 뭐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단점이 용접하고 나서 이제 용제를 이제 슬래그죠. 슬래그를 틀어줘야 되니까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GMAW 같은 경우는 슬래그 틀 일이 없으니까요. 용접하면 끝이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가장 용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입이 깊어 용접홈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용접 와이어가 절감된다. 용접성이 양호하고 스펙트와 흉 가스 발생이 적고 슬래그 제거가 용이하다. 바람이 부는 우기에도 가능하다. 자, 근데 너무 심하게 보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기에도 일반 앞에 솔리더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런 뜻이죠. 자,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프록스 성분 중에 탈산제와 탈질, 칠소제가 한다. 탈질제는 용착 금속에 잔류되어 연성과 저온 충격 강도를 저하한다. 그래서 연성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데 실제로 조선소 용접에서는 지금 현재 요 프록스 코드 와이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현재 조선소 지금 왜냐면은 이 프록스 코드 와이어 자체가요. 프록스 코드 와이어 자체가 앞에 나왔던 솔리드 와이어보다는 뭐 안에 이제 비드 모양이 더 예쁘게 나와요 자체가요. 그리고 이제 용착되는 이제 비드를 보호를 더 이중을 하죠. 2번 정도 보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쓰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접 와이어 속 플럭스의 기능, 플럭스 용제의 기능인데요. 이것은 탈산 및 탈질 등 용접 금속의 불순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슬래그를 형성해서 비드를 보호한다. 아크를 안정시키고 스펙트 감춘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겁니다. 세 가지가. 탈산, 탈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용접이 잘 되죠. 강도가 좋아지고 비드 보호한다. 이것도 뭐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를 또 안정시키니까 용접이 또 잘 되고요. 스펙트도 적어요. 솔리드 같으면은 이 스펙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연소하여 보호가스를 형성하고 합금 금속을 원소를 첨가해서 강도를 또 증가시킨다. 이런 역할이 있는데요.
프록스 코드 와이어의 직경은요, 최고 적은 게 1.1이에요. 앞에 솔리드 같으면 0.6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솔리드 같으면은 기본이 1.1을 썼는데, 프록스는 중간에, 와이어 중간에 이제 프룩스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적은 게 1.2, 1.6, 2.0 이렇게 돼요. 2.0을 많이 쓰죠. 현장에서는. 2.0을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1.2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저는 뭐 대부분 1.2를 많이 써 봤는데 1.1을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2.0을 많이 쓰는 데도 있다는 뜻이죠. 3.2까지 있어요. 용도별은 이제 프로소 코드 와이에도 용도가 있죠. 연강용, 고장역강, 뭐 저합금, 강용, 내후, 그 다음에 저온강, 내열, 스테인리스, 표면 경화. 그래서 이제 앞에 솔리드 같으면 스테인리스 강용이 없었어요. 없어요. 없는데 브룩스에서는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이 종류가 훨씬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프룩스 코드 와이어 종류 및 설명에서요. 프룩스 코드의 프룩스가 차지하는 비용이 최소 15에서 50입니다. 전체 무게에서요. 그럼 20kg에서 최대 10kg 정도가 이 프룩스의 비중이 될 수 있고 적으면은 한 15%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용접금속의 기계적 물성치, 용접 작업성은 프룩스 성분제와 관계가 있다. 프룩스는 아크 안정제, 전력의 형성제, 탈산, 탈질, 가스 형성, 그리고 이런 합금 성분을 이제 포함한다. 그래서 이 프룩스는 요거는 이제 이론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 요까지죠. 요까지 있는데요. 아크 안정, 전력의 생성, 탈산, 탈질, 가스 청정 이런 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프룩스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룩스 코드 와이어는 피부 아크 용접본과 같이 마찬가지로 프룩스 성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뭐 메탈 코드 와이어, 그 다음에 자체 보호 프룩스 와이어 코드, 그 다음에 가스 보호 프룩스 코드 와이어, 뭐 이런 그 프룩스 코드 와이어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사실은 뭐 요 정도 깊이까지는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구나, 그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메탈 코드 와이어는 사실은 뭐 크게 쓰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보호가스를요, 알곤이라든지 알곤산소를 써야 돼요, 이게. 이렇게 쓰는 데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없다 이런 거죠. 실제로는 거의 없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짜 용접봉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에다가 어떤 주문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보호 프로스 코드 와이어도 이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보호가스를 방출해서 이제 하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쓰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 보기가 좀 힘든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나온 거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용접봉 이제 와이어가 나와서 녹으면서 자체적으로 가스를 발생해요. 그래서 요 자기 스스로 요 이제 용접되는 요 부위를 보호해주는 뭐 이런 역할이 바로 금방 이야기했던 자체 보호 프록스 코드입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이제 가스 보호죠. 가스 보호 프록스 와이어. 대부분 우리가 이제 프록스 용접봉 달라고 하면 이걸 다 줄 거라서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메탈 코어 와이드를 사용할 때는 앞에 나왔던 메탈 코어죠. 첫 번째 요거죠. 1번. 요거를 만약에 사용할 때는요. 적정한 용접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가의 알곤가스를 썼어요. 내가 알곤을 쓴다 했죠. 그런데 가스 보호프록스는 금속의 질소량과 용접부 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쪽에 있는 자체 보호 이런 프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스 보호를 한데 요거죠. 또 자체 보호 프록스 코더 요 용접봉을 사용할 때는 용접사의 기량이라든지 용접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용접 잘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 자체 보호를 쓸 때하고 용접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쓸 때하고 모양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된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가스 보호 프록스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스 보호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가스 보호 프록스 와이어 코어인데 주로 100%의 CO2나 혼합가스를 보호가스로 이제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혼합가스는 뭐 거의 안 쓴다 있죠. 100%의 CO2 가스로도 충분하게 용접이 잘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가스 보호 프록스 코드 와이어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프록스 용접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산성 슬래그 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접성이 매우 우수하다. 비더 외관이나 슬래그 방지성을 좋게 하기 위해 소량의 특정 함물을 또 첨가하고 있다. 이거는 뭐 앞에하고 거의 차이 없어요. 차이 있다는 것은 이 맹용접봉을 이렇게 놓고 이 노즐 있죠? 노즐. 노즐에서는 이제 CO2 가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용접되는 요 부위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것이고 용접이 되면서 윗부분에 슬래그가 이렇게 덮어져요. 덮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호해요. 그러니까 두 번 보호가 되는 것이죠. 가스로서도 한번 보호되고 이 슬래그로서 한번 보호되는 이런 것이 가스 보호 프록스 코드 와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규격을 한번 보시면요. 요게 연강 고장역광 저온강에 사용하는데요. 미국 용접 학회에서 사용하는 규격이 있어요. AWS 해가지고요. AWS의 규격은 YFMC50EX 이렇게 됩니다. Y는 말 그대로 용접 Y라는 뜻이고요. FM은 연강이나 고장역광용 프록스 코드 와이어. 연강 고장역에 쓰는 것이 FM입니다. C는 보호가스의 이제 명칭인데요. C라고 되어 있으면 CO2 가스를 쓴다 이런 뜻이고 여기가 A라고 만약에 적어 있으면은 알곤하고 CO2 가스. 그 다음에 S라고 나오면은 자체 보호가스 있죠 앞에. 그 다음에 50은 최소 인증 강도죠. 여기 킬로그램 퍼 미리미리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거 두 번째죠. E. 요것은 용착 금속의 충격 시험 온도와 흡수 에너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뭐 1번일 때는 어떻고 2번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고요. X는 이제 프록스 종류를 뜻해요. 여기 X 대신에 R이 나올 때는 루틴 1개, 뭐 B가 나오면은 염기성, M은 메탄, 그 다음에 G는 그 밖에 이런데 이거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의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71T-1 이렇게 나요. 2는 일렉트로닉 해서 이제 뭐 전기용접봉이라 이런 뜻이라요. 전극식 용접봉이라 이런 뜻이고 7은 최소맹 인장강도 뜻이고요. 그 다음에 1은 여기 1 있죠? 이런 용접자세입니다.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전자재를 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또 아래 보기 자세 참 0도 나와요. 0도 이제 전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투보 와이어 해가지고 이제 투보 와이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요 와이어가 중간에 구멍이 있단 말이죠. 그죠? 구멍에 이제 프룩스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프룩스 코어에서만 여기 T가 쓰죠. 솔리드에는 T가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용착금속의 화학성분, 보호가스의 종류 이런 걸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T1, T2, T3, T4 이런 식으로 이제 있죠. 여기서 한 11번까지 있는데요. 요거도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T1번입니다. T1번. T1번의 주 재료가 금홍석이라고 해요. 금홍석이라는데 금홍석이라 말은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록스의 성분을 뜻해요. 성분. 이런 것이 있고 이때는 CO2나 또는 알곤 CO2를 많이 쓰고요. 중후판입니다. 중후판. 중간이나 두꺼운 이제 용접 칠판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기 전용이나 전자세가 있고요. T2번은 또 성분이 똑같아요. 금홍석. 그 다음에 CO2 가스를 100% 쓰고요. 그 다음에 T3번은 TiO2계. 요거 티탄계, 이산화 이제 요게 이제 티탄이라는데 티탄계, 티탄계입니다. 요건 티탄계에는 대부분이 박판에 씁니다. 박판의 고속용조. 그 다음에 T4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봐서 T1하고 T2는 같은 이제 어떤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T3은 1, 2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1, 2는 금홍석을 쓰는데 T3은 티탄계를 써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다르고요. 뭐 T4부터는 그렇게 사실 많이 안 씁니다. 이제 뭐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해서
T1 계열은 가장 오래된 재료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뭐 그런 것이 이제 T1번이다. 대부분이 이제 T1번 계통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프록스 코드 와이어의 보관 조건에 보시면요. 저장 및 지급에서요. 자,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프록스가 있기 때문에 습기를 흡수를 해요. 습기가 흡수되면 용접이 잘 안 되고 용접 불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도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그러니까 20에서 40도를 이제 해야 되고 뭐 요거 이하나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되고요. 습도는 50에서 70도 이내. 그리고 저장할 때는 박스 내에 비닐팩으로 포장합니다. 비닐팩으로 포장해서 박스에 집어넣어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폴에 보관한다. 고의로 표준 포장 방법은 제품의 흡습 및 오염에 대한 손상을 방해한다. 특히 이제 프록스 코드 와이어 자체가 흡습, 습기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보관을 이제 다른 용접봉보다는 잘 해야 된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은 보관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최초 포장된 상태로 용접 재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지면 및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진 목재 받침대 위에 저장합니다. 바닥에 그냥 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용접 재료는 규격, 본명, 외경별로 구분해서 저장한다. 그 다음에 용접 재료는 외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지급에 주의한다. 그리고 앞에 솔리드 같으면은 건조가 안 되었는데 자, 이것은 건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조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은 불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록스 코드 와이어는 와이어 표면 및 내부의 분말이 흡습되기 때문에 용접 금속에 이제 기공을 발생하죠. 이제 용접 습기가 먹은 프록스 코드 와이어를 사용하면은 용접되는 내부에 기공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용접 불량이 되니까 재건조를 합니다. 재건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온도와 시간이 포장의 상태에 달라져요. 그래서 코일 와이어 바스켓 또는 스폴 혹은 메이소나이트 스폴로 된 제품은 여기 좀 어려운데 그죠? 이렇게 이런 제품들은 150에서 최소 5시간 대부분은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써요. 플라스틱 스폴은 좀 달라요. 50에서 48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한참 길죠. 왜냐면은 플라스틱을 150도로 가열하면은 이것이 녹아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50에서 48시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건조 시는 항상 비닐팩을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하지 않으면 비닐이 녹아버리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용자 주의사항요. 용접차는 용접재료 최대 노출 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가지 마시고 내가 쓸 만큼의 양 있죠.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가져간다. 용접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프록스 코드 와이어는 수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 몇 시간이냐 하면은 4시간. 4시간 이상을 용접을 이제 씌울 때,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요것을 이제 흡습 방지를 해야 돼요. 4시간 정도를 용접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프록스 코어 와이어를 제거를 해가지고요. 제거를 해서 이제 비닐팩에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앞에 나왔던 30°-10도, 습도는 60도의 건조 오븐에 저장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이제 건조 오븐이 없을 때는 그냥 비닐팩으로 아주 잘 이제 포장을 하셔도 뭐 큰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4시간 이내에 만약에 할 때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습도가 높을 때는 1시간 이내요. 4시간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용상 주의사항 보시죠. 건조한 작업성을 얻기 위해서는 직류 역극성, 나중에 다시 이제 직류 역극성, 직류 전극성 뭐 이런 게 나올 건데요. 그때 대해서 다시 하는데 일단은 직류 역극성을 사용해서 원하는 비더 크기하고 적절한 용접 속도, 양호한 용접 조건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호가스 유량 속도는 20에서 25. 솔리드 같으면 10에서 15였는데요. 지금은 20에서 25로 훨씬 더 유량이 높죠. 2mm 이상의 대형 와이어, 두께가 두꺼운 이제 와이어를 쓸 때는 25 이상입니다. 25mm, 리터 퍼 밀리터 이상을 한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장소에서는 유량을 또 높여주면 좋다 이런 뜻이고요. 일반 솔리드 와이어 용접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솔리드 와이어에 비해서 다소 부드러우므로 송급 장치의 가압류를 너무 쪼이게 되면은 이게 좋지 않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솔리드 와이어 같으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송급 장치가 압력이 높아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이제 프록스 코드 와이어는 요거는 내부가 그죠? 프록스가 있기 때문에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쪼아 부르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찌그러든다까요?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일반화 용접 조건에 따라 비더 외관 및 용입 변화가 심하다. 따라서 미래한 예쁜 어떤 비더 외관하고 용입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접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 5번에 양호한 보호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치 내역, 오리피스 및 노즐 등을 항상 청소해주고 가스 호스의 파손이나 막힘도 수시로 점검한다. 6번 토치 케이블의 오염, 성금 롤의 마모는 와이어 송금률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청소나 교환한다. 입대 가대 입열, 가대 전류에서 용접하면 기계적 성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막판이라든지 강도 레벨이 높은 경우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이제 전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용접에서는 무조건 너무 이 전류값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전류값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 이외의 특수한 용접에서는 예열, 첨간 온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수소에 의한 지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접 방법, 판독계 강종에 따라 적절한 예열, 첨간 온도에서 용접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강도 레벨이 높을수록 높은 예열 온도, 첨간 온도. 강도 레벨이 높을수록 예열을 많이 해야 되겠고 온도도 높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